자, 뒷부분 조금 더 진행합시다. 자, 우치환, 기치환의 이제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SN이라고 하는 치환들 전체의 집합, 대칭군을 보면 대칭군에 있는 치환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우치환 아니면 기치환. 자, 우치환 전체의 집합을 AN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N에 있는 기치환들만 다 모아둔 집합을 BN이라고 써보면, 그러면 합하면 뭐 전체가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어요. 어떤 치환은 이제 우치환이기도 하고 기치환인 건 없어요. 앞에서 이제 치환을 이제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낼 때 거기에 등장하는 트랜스포지션의 개수는 달라지더라도 짝수냐 홀수냐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치환이면서 기치환 그런 건 없죠. 자, SN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눈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집합 중에서 AN은 부분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B에는 부분군은 안 되고요. 자, 뭐 일단 BN이 부분군이 안 되는 뭐 한 가지 이유는 아이덴티티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우치환일까요? 기치환일까요? 아이덴티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 2라는 사이클을 이제 제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죠. 뭐 다른 사이클도 그러니까 2 사이클 제곱하면 이제 1이 될 텐데, 따라서 1은 우치환이에요. 그래서 1은 BN에는 안 들어가 있고 AN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원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B에는 이제 부분군이 될 수가 없고요. 자, AN은 그러면 부분군이 왜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군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일단 AN은 공집합은 아니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그다음에 여권이 항상 존재하는가, 그 안에 있는가죠. 즉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AN에 있으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합성을 한 것도 AN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AN에 있으면 시그마의 역사상도 AN에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 부분군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부분군이 안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사실은 이 경우에는 얘만 뭐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SN이 유한집합이죠. SN 자체가 유한집합인 거니까 뭐 AN도 당연히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만 확인해도 충분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 거는 자동으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만족을 왜 할까요? 자, AN의 의미가 우치환들을 모아놨어요. 즉 시그마 1을 트랜스포지션의 합성으로 표기를 할 때
짝수개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타우들은 모두 트랜스포지션들이에요. 투사이클을 어쨌거나 짝수개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시그마 2도 마찬가지죠. 타우 1 프라임부터 뭐 타우 2L 프라임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면 타우 프라임들도 전부 다 이제 트랜스포지션인 거고, 개수는 이제 2L개 짝수개인 거예요. 자, 그럼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합성한 것을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표기할 때 2K 플러스 2L개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우치환이 되는 거죠. 우치환과 우치환의 곱은 우치환이 된 거는 뭐 우치환, 기치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확인할 수는 있죠. 우치환의 역치환은 우치환이다. 왜 그래요? 자, 우치환이 있으면 이거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트랜스포지션의 인버스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트랜스포지션 호환의 역치환은 자기 자신과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없어도 돼요. 즉 역치환 자체도 트랜스포지션 호환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짝수계는 뭐 여전히 짝수계죠. 그래서 우치환의 역치환도 우치환. 자, 그러면 기치환의 역치환은 비슷한 방법을 하면 기치환이 되겠죠. 즉 Bn에 대해서 시그마가 Bn에 있으면 시그마 인버스가 Bn에 있는 이 사실은 뭐 만족을 해요. 이건 성립해요. 근데 성립하지 않는 거는 이건 성립하지 않겠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Bn에 있을 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합성한 게 Bn에 있느냐. 자, 이거는 성립해 안 해요. 기치환 두 개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우치환이 되는 거죠. 홀수계 홀수계 더했으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AN은 이제 그 부분군이 되는데, 자, 이러한 성질뿐만 아니라 AN의 위수하고 BN의 위수가 동일한 것 같아요. 개수가 우치환 전체 개수랑 기치환 전체 개수가 동일해요. 자,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N에 있는 치환들을 Bn에 있는 치환으로 대응하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함수 F를 생각을 하겠어요. 자, 지금 시그마가 우치환이면 거기다가 트랜스포지션 하나 더 합성을 했으니까 시그마가 우치환이면 이쪽 합성한 거는 기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AN에서 BN으로 가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자, 이 함수가 1대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죠? 왜 1대1인가? 자, F에 의해서 시그마 1, 시그마 2라는 치환이 같은 치환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해보면 우리 F의 정의에 의해서
1, 2와 합성한 게 이제 같다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치환이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1, 2라는 트랜스포지션을 합성을 하게 되면 여전히 같을 텐데 왼쪽에 1, 2를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 1,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곱하고 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캔슬을 하는 거죠. 이걸 캔슬 시키는 거예요. 지금 SN이 9이기 때문에 이제 여권을 곱해서 캔슬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1대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on2가 되기도 해요. 자, on2가 된다라는 얘기는 자, BN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시그마를 생각을 하죠. 둘 다 시그마라서 좀 헷갈리니까 로라고 할까요? 자, BN에 있는 기치원을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그걸 로라고 부르면 온투라는 얘기를 하려면 대응이 되는 로로 대응이 되는 우치환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대응시키면 로로 갈까? 자,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FA에서 대응시키면 1, 2 트랜스포지션을 왼쪽에 곱하는 거니까 1, 2가 제곱이 되면서 1이 되고 로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1로 갈 거예요. 그리고 로가 기치환인 거니까 얘는 우치환이 되겠고 하나 더 곱했으니까 그건 AN에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로가 되는 AN의 원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투. 자, AN과 BN은 둘 다 유한집합인데 두 집합 사이에 F가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때문에 AN의 원소의 개수나 BN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1대1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위수가 동일하다. 자, 동일한데 지금 교집합은 없으면서 전체의 합집합이 SN이고 SN의 위수가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치환 전체 집합 AN은 부분군이 되며 위수는 2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SN 대칭군의 부분군을 하나 봤는데 일반적으로 SN의 부분군을 우리가 퍼뮤테이션들로 구성된 군이다라는 의미에서 치환군이라고 부르겠어요. 대칭군의 부분군은 전부 치환군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특별히 그 N차의 대칭군의 부분군은 N차의 치환군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치환군의 이그젬플이 뭐가 있을까요? 대칭군 자체. 가장 커다란 거. 지금 SN이 대칭군이고 이 안에 있는 부분군이 전부 다 이제 치환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도 부분군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치환군. 그다음에 AN도 치환군. 또 뭐 또 다른 또 치환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특별히 여러 치환군 중에서 AN은 조금 그 특별한 녀석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이름을 또 별도로 하나 더 붙이는데 얘는 이제 alternating group, 교대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alternating의 A를 이제 기억을 하면 그 교대라는 말을 이제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죠? 자, 교대군의 뭐 example를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금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의면체군 D3하고 S3가 동형이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치환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D3하고 동형인 치환군이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D3뿐만 아니라 임의의 군을 가지고 오면, 유한군을 가지고 오면 그 뭐 유한군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되긴 하는데 임의의 군은 적당한 치환군하고 항상 동형이 돼요. 자, 그러한 사실 한 가지 이그젬플로 클라인의 사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클라인의 사원군도 일종의 대칭군이라고 치환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클라인의 사원군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클라인의 사원군이 어떤 거였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을 공간상에서의 회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회전 이동을 다 모아둔 게 클라인의 사원군이었어요. 자, 이때 여기 지금 X축, Y축 요 칠판 있는 평면의 수직인 거를 이제 회전축으로 해서 180도 회전을 하는 게 시그마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였던 것 같죠? 여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하는 거, 180도 대칭하는 거를 타우라고 그때 했던 것 같고 1번, 2번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X축을 기준으로 대칭했던 거를 이제 로라고 이제 불러서 1 시그마 타우 로가 이제 하나의 군을 이룬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회전 이동은 이 점들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점들이 어떤 점으로 이동하는가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우를 나타낼 때는 1에 있는 점이 대칭을 해서 2에 있는 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이 2로 가는 거고 2는 1로 가는 거죠. 그리고 3하고 4가 또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전 이동 자체가 일종의 치환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시그마, 타우, 로에 대응하는 치환을 생각을 해서 그 치환들을 묶어 놓으면 결국 구조가 뭐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1, 2, 3, 4가 바꿔지는 거. 1, 2, 3, 4가 바꿔지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타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3, 2,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시그마 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4, 2, 3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로 Y축, X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니까 이러한 n이 4인 경우에 4차의 치환군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클라인의 사원군과 구조가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군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군과 동형인 치환군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케일리의 뭐 정리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치환군이 어떤 걸 의미한다. 그리고 치환군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군하고 동형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은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괜히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뭐 읽어봐도
뭐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